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낸 한 가족. 엄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며 손가락을 걸고 특별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약속은 훗날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사연 한번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이 내용 좀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아내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에 대한 한 사반 가족분 남편분의 제보입니다. 네, 오늘의 제보자는 40대 남성입니다. 8년 전에 영유아 놀이학교에서 근무하는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아내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떤 날은 진상 학부모 때문에 잔업을 해야 된다. 그러고 늦게 오고요. 또 동료 교사들이랑 술 한잔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늦게 옵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아는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들하고 모임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도 다 데리고 나갈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모임에 갑니다. 남편이 나도 가면 안 돼? 라고 물어보지만 엄마들 모임이라서 남자가 끼기는 좀 그래. 라면서 거부를 했어요. 이 남편인 제보자는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뭔가 찝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아내가 주말마다 만났던 아는 엄마, 친한 엄마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제보자 남편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외부에 있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저 을 만날 때는 아이가 항상 동행했던 것 같아요. 블루박스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일단 아이가 스케치북 사줘라고 만약 했다고 하면 스케치북 사줄 테니까 오늘 누구 만나고 왔다고 해야 돼 아빠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떤 이모 이러면 아저씨 만나고 왔다고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 사연 충격받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 불륜 그 현장에 내 새끼들을 데리고 갔어. 정말 믿기 힘든데요. 제보자가 최근에 교통사고 문제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이 충격적인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상간남을 만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나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면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누구 이모, 상위 이모 만났다고 해, 이런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상간남을 만나면서 네 사람이 이렇게 한 가족처럼 함께 놀러 다닌 거 무려 2년 동안이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상간남의 자취방까지도 갔었다고 해요. 아이들에 따르면 작은 방에 휴대전화나 간식 봉지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는 아내와 상간남은 안쪽 방에서 한참을 함께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이른바 불륜 알라바이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메시지를 확인을 하니까 차마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음담패설에 가까웠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아내가 실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아내 얘기는 그랬어요.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결국은 외로워서 충동적 만남한 거다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상간남의 정체를 끝까지 인정을 또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 차단이 됐고요. 아마 아내랑 상간남이 미리 술을 써둔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남편분의 연락처를 상간남에게 미리 귀뜸을 해줘서 알려줬을 것 같아요. 번호를 차단하게끔 해놨다. 이건 추정입니다만.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지금 양 변호사님이 소개하실 그 내용도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황당하죠. 이제 이 제보자분은 상간남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혼 소송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는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알아봤던 모양이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엄마인 자신이 양육권을 얻는데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아내의 본심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상간자 소송을 취하를 해주면 아이를 당신 제보자가 키우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남편분, 제보자분은 아이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양육권을 조건으로 해서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겁니다. 양육권과 상간소를 놓고 시쳇말로 딜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의 이혼 이후에도 전처의 무책임한 행동 계속됐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한 달에 2번 꼴인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올라와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러 기름값 많이 든다, 애 만나면 밥값 내야 되니까 식비 든다, 막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막 회사 일정이 잡혀서 금요일날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애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2박 3일이 된다면서 그럼 양육비를 줄여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머리 아프다 진짜. 정말 머리 아프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을 가지고 지금 밥값 흥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어린 두 자녀는 그래도 엄마니까 정말 매일같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이 엄마를. 하지만 전처는 한 달에 2번 만나는 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자주 만나면 기름값 더 나온다, 오래 있으면 밥값도 더 든다, 이런 불평만 늘어났고요. 급기야 최근에는 애들 만날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양육비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라는 밥값 흥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더 큰 문제는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자녀가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일단 털어놨었는데 그 뒤로 아이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다른 아저씨 만났다는 사실을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제 더 좀 놀라운 것은 이 전처라는 사람이 지금도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혼 후 전처 이제 상간남과 합쳐서 같이 살고 있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도 사람인지라 이제 아이들 보는 일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이혼할 당시에. 예, 그때만 해도 그때는 식당에서 잠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려진 소식에 따르면 다시 아이들 보는 원래 직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사실 자신의 아이도 잘 못 돌보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 돌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제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직장에 좀 전화해서 이것을 알릴까 고민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죄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범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람을 피워야 돼요? 글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참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만났던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영유 학원이나 이런 곳들에서 뭐 취업 제한하는데 이게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탐탁치 않게, 그러니까 참 거부감 들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아까 박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걸 넘어서서 다른 행동은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본인만 더 법적으로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화는 나시더라도 그 부분은 좀 참으시고 아이들 돌보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뭐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 학대한 거다, 정서적으로. 네, 그렇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말 제일 큰 희생자가 아이들이 된 거죠. 일단은 뭐 아이들한테 이런 식의 거짓말을 시키고 불륜까지 했다.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괜찮은 이혼을 한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나 때문일 거야라고 맞아.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서 내가 아빠한테 일러 바쳐서 엄마랑 이혼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죄책감 굉장히 깊을 수 있고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떠나가고 아빠는 화가 나고 싸우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어져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은 반드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아이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그걸 내면합니다. 그 깊은 트라우마,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그게 또 학습될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했던 게 너무 싫지만 그걸 또 거짓말을 할 때는 또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잘못될 수도 있어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수차례 말로 명료해줘야 되고요. 감정 표현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학습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요. 중요한 거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빠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이 아빠의 안정감을 근원으로 해서 다시 세팅된 일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안정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엄마는 아이들이 정말 원하면 만나되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